안녕하세요. 2019년 4월 26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대구에서 홈 경기를 치루었던 산프레체 히로시마 이 팬들에게 인사한 대구FC가 화제입니다. 대구FC는 23일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열렸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F조 4차전에서 이제 1대 0으로 대구를 제압했습니다. 대구에게는 아픈 결과였지만 대구 선수들은 패배를 확정한 뒤에도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산프레체 히로시마 팬들에게 다가갔고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대구 선수들은 히로시마 팬들에게 인사를 한 뒤 대구 팬들에게 다시금 향했습니다. 대구 관계자는 지난 3차 원정 때에도 히로시마 선수들이 대구 팬들에게 가서 직접 인사를 하러 갔다고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대구 선수들이 히로시마 팬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한 것은 지난 경기에서 대구 팬들이 받은 환대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합니다. 스포일러라고? 근데 미안하다. 나는 스포를 너보다 먼저 봤어. 아침에 봤거든. 그쵸? 그런 게 별로 없죠. 두 팀이 이제 호의를 주고받는 것은 대구시와 이제 히로시마시가 자매 결연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지난 히로시마 원정 때에도 권영진 대구시장이 영상으로 인사를 보낸 데 이어서 이번에는 카즈미 시장이 하프타임 영상으로 두 팀의 경기를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매년 프리시즌에도 두 팀은 연습 경기를 같이 준비하곤 했으며, 그때 작년에도 이렇게 경남일보배 국제축구대회 가지고 이 히로시마하고 함께 또 경기를 치렀던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들끼리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나는 또 이런 약간 뭐랄까 행사? 이런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또 이렇게 신기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모든 스포츠에서는 승패가 갈립니다. 어떤 팀은 웃게 되고 어떤 팀은 울게 되는데, 하지만 경기장 밖에선 우정을 나누고 있고 대구와 히로시마의 관계도 그렇게 더욱더 돈독해지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현재 이 히로시마하고 산프레체 히로시마하고 대구FC는 히로시마가 승점 9점으로 조 1위, 광저우가 7점으로 2위, 대구가 6점으로 3위이기 때문에 아직 대구 괜찮아요. 남은 경기 이기면 분명히 2위로라도 진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보통은 원정 팬들에게는 그 전에 그 팀에서 뛰었던 선수들 잠깐 가서 인사하고 오고 요런 건 있어도 상대팀 선수가 대다수가 가서 저렇게 인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전에 그 산프레체 히로시마 선수들이 대구 FC 서포터들, 원정 서포터들 앞으로 와가지고 인사하고 잘 받아주고, 또 대구 FC 팬들도 되게 멋있게 막 박수 쳐주고 해가지고 그때도 분위기가 돈독했는데, 이번에도 딱히 안 좋은 사건 사고 없이 아주 좋게 서로가 이제 잘 하고 와서 되게 평가가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건 좋은 일이니까. 대구가 분명히 이제 또 산프레체 히로시마 이 구단 운영이나 이런 것도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대구시가 이제 산프레체란다 히로시마 시한테도 또 그런 걸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로 좋죠. 울산현대는 가와사키 프론탈레에게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 7분 고바야시 이후에 선제골이 있었지만 10분 뒤에 박용우가 동점골을 기록했으며, 거기에 더해 주니어가 환상적인 역전골까지 성공을 시켰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교체로 들어간 다미양이 후반 37분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울산과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각각 승점 1점씩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날 주니어가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결국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역량의 골로 이제 역전을 하게끔 참 도와줬는데,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까지 이 가와사키의 공세를 막지 못하고 동점골까지 주었지만, 역전한 상태에서 동점 준 게 아쉬울 뿐이지 원정에서 1점은 사실 울산에게는 큰 이제 승점이죠. 원래 울산이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도 항상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면 이상하게도 좀 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괜찮지 않나. 물론 이제 울산이 과거에 이제 철퇴 축구를 앞세워서 우승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던 그 시즌도 있었죠. 김호건 시절에. 네, 있었지만 또 김호건이 그 시절 전에는 또 엄청나게 또 안 좋았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뭐 김도훈도 안 좋고 좋고를 반복할 수 있으니까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김도훈이 아니요, 김도훈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뭐 다른 전북이나 대구 응원하겠습니다. 경남 응원하겠습니다. 네. 손흥민은 해리케인이 있을 땐 수아레즈처럼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영국 축구 전문가가 언급을 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로 활약 중인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의 데니 밀스는 케인이 없을 때 손흥민은 거의 매 경기 찬스를 맛보고 있다면서 가끔 좋은 스트라이커가 있을 때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에게 패스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케인이 거기 없다면 이제 손흥민이 우선시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은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케인과 함께 경기를 할 경우에는 그에 맞게 또 다르게 적응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케인이 있을 때는 선수들이 버닝스턴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버나파타 손에 전결 갈 수 있니? 아약스 얘기하지 갈 수 있지. 버닝스턴님 감사합니다. 결국 케인이 있을 때는 선수들이 손흥민보다 케인을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며 결국 손흥민이 케인과 경기할 때는 평소 스타일과는 다른 모습이 요구가 된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밀스는 바르셀로나에서 활약 중에 있는 수아레즈를 예로 들기로 했는데 밀스는 말하길 리버풀에 있을 때 수아레즈가 리버풀에 있을 때 수아레즈는 놀라운 이 스케일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그는 바르셀로나로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네이마르 메시와 함께 뛰면서 전과 다른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손흥민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말하며 선수들은 그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만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봤는데 사실 이게 저는 솔직히 뻘소리라고 느껴지는 게 결국에는 뭐 자기 혼자 뛸 때, 그러니까 뭐 본인이 톱으로 뛸 때 아니면 이 토트넘에서 뛸 때는 이제 케인이 없이 뛸 때는 손흥민이 아마 넘버 1티어로 봐야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몸놀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1티어 선수들이 항상 얘기되는 데스크 선수들일 텐데 그 데스크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포지션이 이제 손흥민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 케인을 예로 들 때 말할 때 보면은 오히려 반대로 손흥민이 케인을 이제 맞춰주기보다는 이제까지 맞춰줬죠. 근데 케인이 내가 보기에는 손흥민을 이용하거나 맞춰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오히려 지금 몸 상태는 물론 케인이 이제 부상이니까 못 나오겠지만 뭐 나중에 나오더라도 좀 지금 이 전성기로 완전 빠져들어서 자기의 역할을 더 열심히 잘해주고 있고 스코어러 그다음 패서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손흥민을 좀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도 케인이 해야 될 거지 않나 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누구에게 꼭 맞춰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서로 공생하는 거죠. 좋은 선수들끼리.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지 꼭 뭐 손흥민이 케인에 맞춰가지고 뭘 한다라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표현인지는. 네. 그냥 저 사람이 잉글랜드 사람이니까 그냥 뭐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네, 뉴스가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손흥민 뭐 관련돼 있는 뉴스가 있길래. 현재 이 잭 버틀란드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는 잭 버틀란드가 이적료가 3천만 파운드 정도 책정을 이제 스토크 시티가 했다고 하네요. 버틀란드는 본머스와 팰리스의 타깃으로 떠올랐으며 스토크는 이번 시즌 종료 후 제안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잭 버틀란드가 잉글랜드 대표팀에 머무르려거든 프리미어리그나 다른 빅리그 일부 리그에서 뛰어야 한다라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발언 이후 이제 버틀란드의 미래가 주목받고 있고 스토크 시티는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버틀란드를 팔아야 한다라는 압박을 느끼고 있진 않지만 그를 계속해서 지키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토크 시티는 요구 금액을 낮추지 않을 것이며 2년 전 에버튼이 조던 픽포드를 영입했을 때 썼던 3천만 파운드 450억에 근접한
가격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브리그 선수를 450억에 사가라라는 뜻이죠. 조던 픽포드는 잉글랜드 골키퍼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썬더랜드에서 에버튼으로 이적을 했고, 스토크시티는 버틀란드가 그 정도 가격을 받을 가치가 있는 선수이다. 예, 유명했던 선수이다. 예, 국대 한번 찍었던 선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뭐 가야 될 팀들이 있다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 맨유?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아, 대야가 엄청 떠나고 싶어하고, 정말 대야가 나는 꼭 7억을 받아야겠다. 그게 뭐 맨유건 뭐 어디건 나는 무조건 중국을 가도 어디건 나는 뭐 꼭 7억을 받아야겠다 싶으면은 그냥 뭐 대야 팔고 그냥 데려오든가 하면 되죠 뭐. 네. 아, 맨유 팬들도 이제 많이 지쳤더라고 보니까. 많이 지쳤어 보니까. 짜증이 아주 많이 났어. 그래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저도 뭐 꼭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야가 저렇게 고집이 세고 재결 안 한다고 하면은 뭐 그럴 때는 이제 뭐 버틀란드라도 데려와야 되지 않나. 아니 누구 데려와요 그러면. 잉수조에다가 버틀란드 뭐 국대 찍었던 애고, 뭐 못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리그 자체가 좀 일부 리그 아닌 챔피언십에 뛰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뭐. 물론 대야가 남으면 좋죠. 대야 뭐 남아서 계약하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어제 보니까 대야 평판도 되게 안 좋더라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게 뭐 대야가 못한다 이런 생각 안 하지. 누가 대야 못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어떤 정신 나간 애가. 그냥 대야가 아무래도 계속 좀 약간 고집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맨유가 정말 좋은 정도의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거절했으니까. 쿠르투아? 뭐, 쿠르투아를 데려올까? 저는 사실 쿠르투아 데려올 거면은 그냥 얘 데려오는 게 낫다 생각해요. 꼭은 아니고 그냥 뭐 그 정도 길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길 중에 하나겠다 싶은 거죠. 그래도 대야가 좋죠 당연히. 다음 소식은 마레즈는 출장 부족으로 인해서 맨시티를 떠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마레즈는 6천만 파운드 900억으로 레스터 시티에서 맨시티로 이적을 했지만 출전 시간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중이며, 마레즈는 출전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불만을 드러냈고, 현 상황이 그대로라면 팀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 시즌 마레즈는 리그 34경기 중에 26경기를 출장을 했고 6골 3개의 도움을 기록 중에 있으며, 중요한 리버풀전에서 PK를 날려버렸습니다. 마레즈가 주전에서 밀린 이유는 라임 스털링과 베르나르도 실바가 미쳐 날뛰기 때문이라고 하며, 과르디올라는 미안하다. 진짜 지금 스털링과 이 베실바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 선수를 이제 안 내보낼 수가 없다. 뭐 마레즈의 출전 시간의 부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즌 말미에는 고정된 멤버가 나와서, 이 베스트 멤버 나와서 팀의 승점을, 특히나 이렇게 뭐 어중 뛰는 팀도 아니고 맨시티도 한 경기 잘못되면 진짜 우승이 날아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베스트 멤버로 나가서 그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상황이고, 그걸 또 감독들도 누구나 다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레즈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뭐 본인도 나 나가면 잘할 수 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어떤 선수나 다 똑같이. 그리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때 PK를 날려버렸던 게 크진 않다고 해도 아예 영향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다음 소식은, 혹시 트위치에 오늘 처음으로 우리 방에 오셨거나 최근에 오신 분 있나? 없을 거예요. 지금 3명 보내요. 죄송합니다. 그분들도 다 여기 카카오분일 텐데 죄송해요. 네. 제가 트위치를 안 보고 있어가지고 한번 말해놓고 한번 잠깐 봤는데, 네. 미안합니다.
세계 책의 날 추천 도서로 무리뉴의 책을 추천한 카시아스의 소식입니다. 성 조지의 날, 이날은 세계 책의 날로도 불리는데 카시아스가 추천하는 도서 목록에 무리뉴의 책이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카시아스는 전 테니스 선수인 안드레 에거시, 옛날에 그 브룩실주의 남자친구였죠. 안드레 에거시, 이 회고록 등 여러 권의 책을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추천을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안드레 에거시가 지금 누구 그 코치였더라 지금? 페더러인가? 아 조코비치인가 페더러인가 둘 중에 한 명인데. 아, 까먹었어요. 미안해요. 조코비치 거요. 내 기억이 맞다면. 틀렸나? 토비 알더웨이럴트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맨시티에 관한 소식입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맨시티는 토비를 두고 맨유와 경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토비는 이번 여름 2,500만 파운드 375억에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역의 유수한 팀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미넨 그리고 파리는 자신들이 토비 알더웨이럴트를 데려온다면 행복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토비 측은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맨유가 그를 영입하는 것에 있어 오랫동안 앞서 나갔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맨시티가 토비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며, 그들은 토비 영입을 통해서 수비진 강화를 싼 값에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맨시티는 라포르테의 장기적인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오타멘디와 스톤스는 클럽 고위층 기대에 부응하는데 실패했고, 캡틴 콤파니는 많은 경기를 소화할 수 없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맨유는 여전히 토비가 우리 맨유를 원할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며, 뭐 자신감 있게 뭐 얘기하고 있어요. 맨유가 뭐 또 좋은 뭐 주급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이제 꼬실 수도 있겠죠. 네. 첼시의 허드슨 오도이가 아킬레스건 파열 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18살의 그는 어제 병상에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고, 오른쪽 다리를 깁스한 상태이지만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말하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보낸 모든 지지의 메시지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고 느낌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 과정에 들어갔고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다음 시즌이 시작해도 출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아마 팀을 떠나 있을 것은 확실합니다. 한편 미네는 이 오드이가 큰 부상을 당했지만 그를 향한 관심은 접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자신의 이게 인스타그램이죠.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뭐 안녕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뭐 오도인데 뭐 여러분들 지지에 감사하고 뭐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하고 영상을 남겼더라고요. 가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이시죠? 안 보이네. 이 오도이 인스타는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가보시면은 영상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2019-20 시즌 홈 유니폼이 이제 사진이 유출이 됐습니다. 올해 5월달에 출시될 유니폼이라고 하며, 이런 유니폼을 보면은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인데, 나름 이 아디다스 이 디자인 팀도 유명한 데서 디자인 좀 배웠고 해봤다라는 사람들, 그런 양반들이 와가지고 뭐 쥐어 짜내가지고 만든 게 저 유니폼일 텐데, 참 그 머리에서 나온 유니폼이 저딴 거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뭐 디자인들도 내 기준에는 정말 그지 같은데 뭐 그 디자이너들은 뭐 이런 것도 유행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섬세한 뜻 뭐 니들이 그런 거 아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딴 거 상관없고요. 축구 팬들 뭐 그렇게 유니폼 안 삽니다. 그냥 당장 눈에 이쁘면 돼요. 그냥 그 옛날 유니폼을 오마주 해가지고 해도 좋을 텐데 굳이 저렇게 선을 긋고 아니 이 줄무늬 유니폼이 이 유벤투스를 상징하는 그 무늬인데 그거를 빼고 왜 저렇게 하냐 이 말이야.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기 분홍색 가운데 줄려는 게 진짜. 저는 대구처럼 팬들의 의견도 좀 포함이 돼가지고 유니폼에 그런 팬들의 의견이 좀 투영이 돼서 이제 좀 약간 투표도 좀 받고 이제 시안 같은 것도 한 5개 정도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색으로 할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유니폼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고 비싸게 판다 좀 많이 팔고 그냥 팬들의 원하는 그 디자인에 팔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들 그냥 고집이야. 지들 고집. 아니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유배 당사 거기 한국에 유배 당사 가가지고 거기서 팬들한테 만들어 오라고 시안을 만들어 오라고 해도 이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니 FM 그거 유니폼 그거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잘하는데 저딴 식으로 만드냐? 진짜. 이게 무슨 유벤투스의 그런 이제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네. 제가 그 유벤투스의 팬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저런 유니폼을 입어도 상관없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솔직히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유벤투스라는 이 네임밸류가 있는 이 엠블럼을 봐도 급이 떨어져 보여. 어디 중소리그 진짜 중하위권 팀 같아요. 거짓말 안 하고. 아니 그냥 스트라이프만 빼가지고 줄무늬만 넣어도 이쁜데 왜 저걸 물론 그 사람들도 보통 유니폼을 고정돼 있진 않아요. 1년마다 바꾼 팀들이 있고 아니면 홈 유니폼 1년 원정 유니폼 2년 이런 단위도 있고 아예 다 2년 단위도 있고 이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디자인이 정말 나올 게 없으니까 이렇게 쥐어 짜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와 난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리버풀 거도 유출이 됐어요. 진짜 별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 맨유 출신인 게리 네빌이 지목한 맨유가 이번 여름에 방출해야 할 6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게리 네빌은 올 여름 맨유가 방출해야 할 6명의 이름을 지목을 했고 솔샤르에게 팀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네빌은 말하길 몇몇은 궁뎅이를 걷어차여야만 하고 몇몇은 이 팀에서 나가야만 한다. 네빌이 지목한 6명은 알렉시스 산체스, 래시포드, 루카쿠, 폴 포그바, 마샬, 다비드 데헤아이며 네빌은 산체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래시포드에게는 최근 몇 주 동안 부상당한 놈처럼 뛰고 다니고 포그바도 이 무리뉴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루카쿠는 큰 경기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했고 네빌은 잡아야 될 선수단에 애슐리 영. 이 선수는 그래도 팀에 남아서 이제 좀 약간 팀을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 선수가 점점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뭐랄까 고참 선수의 뭐 그런 거를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실력이 나아지고 있는 린델로프는 남겨야 되고 뭐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게 감독인 솔샤르이며 솔샤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답답한데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지금 맨유는 정말 팀이 아니다라고 이제 뭐 엄청나게 좀 비판을 했죠. 그것도 맞아요. 네빌은 자기 역량에 비해 근데 어차피 네빌이 하는 게 그 일이에요. 남 까고 그 다음에 특히나 그 맨유에 관해서 이제 좀 그 네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리 뭐 맨유 출신이어도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네빌이 그냥 남 까는 거예요 어차피. 네. 그런 거지 뭐. 네빌이 뭐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쓰고 해설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그 요비치 프랑크푸르트의 이 디렉터가 말하길 레알이 요비치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루카 요비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레알은 이번 시즌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 요비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프랑크푸르트는 지난주 벤피카로부터 요비치를 완전 영입을 했지만 이번 여름에 매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디렉터는 실제로 레알이 요비치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직접 말을 했고, 그는 요비치가 프랑크푸르트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 같은 메가 클럽이 그를 원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요비치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17골, 유로파 리그에서만 8골을 넣었으며 이적료로는 7천만 유로 900억 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은 레알이 레반도프스키나 케인 같은 선수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군침을 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봐요. 이 선수는 정말 최근에 가장 핫한 공격수들, 요즘에 원래 그래도 리그마다 핫한 공격수가 이제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 말고 막 떠오르는 신예들들이 항상 2명 정도 리그마다 눈에 띄는 사람들 이렇게 막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참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전술적인 요구가 많은데 그걸 수행할 능력이 좀 부족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선수들이 찾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비치는 그래도 좀 눈에 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네. 많은 팀들이 이 선수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고, 네. 뭐 레알 아니어도 얘기 나온 팀들은 많죠. 네. 그냥 레알이 원하면 그냥 뭐 미넨, 유벤투스, 뭐 맨시티, 맨유, 뭐 리버풀 이런 팀들은 다 원한다라고 봐야 돼요. 네. 자, 영국 BBC에서는 솔샤르가 경기 전에 했던 인터뷰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시티의 감독 펩 가르디올라는 솔샤르가 이제 맨유의 선수들이 수요일 이제 OT에서 맞붙는다. 근데 뭐 이 경고한 발언에 대해서 좀 놀랍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 중에 나도 좀 신기하기도 한데, 이때 솔샤르가 말한 게 뭐였냐면 맨더비에는 반칙이 있을 겁니다. 맨시티는 우리들 선수들에게 발목과 뒤꿈치를 노리고 들어올 수 있으며 걷어차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부상을 시키겠다가 아니라 쟤네들이 이제 우리 팀 선수들을 이제 그렇게 대할 거다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르디올라도 따르게 인터뷰를 할 때 이 얘기를 기자들이 전해준 거예요. 정말 솔샤르가 그렇게 말을 했냐? 진짜냐? 니들이 만든 거 아니냐? 아 진짜다. 인터뷰했다. 니가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솔샤르 그 펩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한 경기 할 때마다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우리가 그렇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 반칙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 좀 솔샤르에 대한 인터뷰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플레이를 하지 않는 팀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던 게 다시금 주목받겠는데, 이게 왜 주목을 받냐? 그 아마 어제 경기 새벽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많이 봤겠죠. 그래도 어제 다실바가 그때 누구 배웠지? 링가드 배웠나? 깠어요. 날라차기로 깠다고. 까기 깠어 진짜.
그 상황 그러니까 이 솔샤이가 나오기 약간 생각했던 부분에 그 약간 좀 약간 뭐랄까 저 반칙은 좀 에바지 않나 이런 네. 그런 반칙이 나오긴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좀 비판 아닌 비판을 좀 받았죠. 네. 다시 봐야지 그때. 왜냐면은 뭐 공이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날라차기로 배를 깠거든. 다리가 안 나갈 수 있었지만 나갔거든. 네. 그래서 뭐 좀 이 얘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다음 소식은 레알은 9시즌 만에 무관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은 빈손으로 시즌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알라베스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었고 바르셀로나는 우승 확정까지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레알은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경우의 수가 모두 사라졌으며 컵에서도 미끄러지며 무관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호날두가 떠난 뒤 맞은 첫 시즌에서 이와 같은 수모를 겪게 되었죠. 2010, 2011은 코파델라의 우승, 11, 12는 라리가 우승, 12, 13은 스페르코파, 13, 14는 코파델라이와 챔피언스리그, 14, 15는 슈퍼컵, UEFA 슈퍼컵, 15, 16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16, 17은 UEFA컵 우승, 라리가 우승, UEFA 슈퍼컵 우승, 라리가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17, 18은 UEFA 슈퍼컵 우승, 스페르코파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렇게 네. 연달아 계속 9년 동안 뭐라도 우승을 했는데 올 시즌은 없다 이 말이야. 프랑스 라디오 몬테카를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모하메드 부합씨가 전하길. 모하메드 부합씨라고 하면 프랑스 이제 신뢰도에서 탑티어를 찍고 있는 양반이죠. 젊은 양반이에요. 약간 그 이름은 왠지 되게 막 빡빡이일 것 같고 나이 많이 많고 그냥 그 좀 약간 등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스마트하고 좀 젊고 나보다도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는 나보다 한 비슷한가? 아무튼 어려요 되게 생각보다. 어려요. 나보다 어릴 거예요. 예. 어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건데 자기 이제 크루가 있고 이 모하메드 부합씨가 전하길 벤피카의 주앙 펠릭스를 두고 각 축전을 벌이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이 유벤투스, 맨시티, 맨유, 리버풀인데 이 중에서 제일 유력한 팀이 맨시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하메드 부합씨는 오늘자 기사에서 말하길 4개의 클럽들이 이미 벤피카의 주앙 펠리스 측과 연락을 취했으며 펩과 맨시티의 관계 그리고 이 펩이 특히나 이 주앙 펠릭스 선수를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선수 영상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이제 스페셜로만 봤는데 스페셜로 본 이유는 스페셜로 판단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하는지 좀 보고 싶어서 드리블링이나. 근데 확실히 요즘 그러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약간 발재간도 있고 돌파를 좀 선호하고 이 깊숙이 들어가면서도 찬스를 끝까지 이제 자기 시야에서 찾아내면서 그곳으로 이제 연결해 주려고 하는 역할, 그다음에 그 성공률, 정확도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지금 어린 친구들 중에서는 되게 뭐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겠죠. 네. 잘 하는데 그냥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냥. 근데 이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거품이냐? 거품이 아니지. 왜냐면 유로파리그에서 보여줬잖아요. 네. 유로파리그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유로파리그도 큰 데야지. 따지고 보면은. 네. 근데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에서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유로파리그는 1차전, 2차전 다 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보신 분들이야 알겠지만 양 팀 다 오심으로 득도 받고 실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것만 보고는 뭐 판단하기 좀 그런데 근데 이제 와 좋은 선수다. 얘 데려가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를 막 진짜 막 몇 천억씩 주면서 천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주면서까지 데려가는 거는 너무 좀 위험 부담이 크지 않나. 얘한테 1억 2천만 유로를 주면서 데려가기에는 좀
과하지 않나. 아무리 얘가 막 핫하고 정말 잘하고 해도 이제 정말 그런 세상이 온 건가? 그러니까 그걸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 왔겠지. 그래서 이제 정말 웬만한 좋은 어린 선수 데려오려면 그 정도 써야 돼라고 말해도 나는 아직도 옛날 축구를 본 사람이라 이해가 잘 안 돼요. 써야겠지, 써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게 내 돈이 아니어도 이게 시장 가치를 형성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내 팀이 아니더라도 내 팀이 이런 정도 애를 데려오려면 그 정도 돈을 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나 똑같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이 정도 금액에는 불만적인 좀 목소리를 내는 편이에요. 네. 내 돈은 아니지만 내가 근데 리버풀도 원하고 하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그 값어치를 할지. 근데 정말 보면은 호리호리해 보이는데 그 리그에서 영상 보니까 좀 생각보다 몸싸움이 거칠게 들어오더라고. 네. 근데 잘 버텨요. 그건 바디 밸런스가 좋은 건지 아니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중심을 잡는데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근데 모르겠네. 또 다른 리그에서 왜냐면은 우리가 이 벤피카라는 팀과 이 팀에서 정말 미친 듯이 혼자 캐리했던 이 산체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미네네 갔다가 정말 쓰레기라는 소리 듣고 스완지로 갔다가 개쓰레기라는 소리 또 듣고 네. 지금 돌아가서는 그래도 곧잘까지는 아니고 그냥 곧잘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뭐랄까 좀 이 정도 그냥 중간에 하는구나 너도 대충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친구가 이 팀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헤나토 산체스 그 따은 머리 긴 머리게 네. 걔를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이 친구에 대한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헤나토 산체스가 그 벤피카를 이끌고 브라질 원정 가서 혼자 깨부시는 거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 믿겠더라고. 네, 솔직히 말해서 한번 그런 애 보니까 못 믿겠어. 근데 나는 그때 잘했던 걸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리그의 적응도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얘는 좀 다르다라고 말하면 할 말 없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 없는데 아무튼 너무 좀 과한 금액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주앙 펠릭스가 이번 여름에 벤피카를 떠날 것이 거의 확정이죠. 원하는 팀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의 바이아웃이 1억 2천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555억이에요. 그 정도가 이제 바이아웃인데 이정류가 사실 나온다라면 바이아웃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냥 그 전에 이제 아마 벤피카가 좋아하는 거는 재계약 시 몇 프로 떼먹는 거 요거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요비치가 이적할 때 요비치가 프랑크푸르트로 완전히 이적했지만 실제로 요비치가 만약에 1,000억에 어디 이적한다 그러면은 200억을 떼줘야 돼요. 20%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벤피카는 또 그런 쪽으로도 이제 돈을 받아먹기 때문에 네. 그걸 또 달고 가면은 생각보다 좀 적은 금액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종류가 그 정도까지 높을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 선수에 대한 몸값을 문의한 팀이 바로 리버풀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뉴캐슬의 영건이었죠. 알미론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사우스햄튼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던 알미론이 잔여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사우스햄튼전에서 알미론은 64분경 교체 아웃되었고 클럽 메디컬 스텝에 의해서 검진을 따로 받았습니다. 결과는 그가 뉴캐슬에서의 마지막 경기까지 뛸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시즌은 날렸다. 그 정도로 빨리 몸이 돌아올 수 없다라는 확인을 받았고 여름에 코파 아메리카 그 대회에 앞서서 뉴캐슬은 이미 파라과이 축구협회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앞으로도 이 선수의 몸 상태에 관해서 꾸준하게 연락을 취할 것이고 그의 회복에 따라서 여전히 코파 아메리카 출전에 대한 가능성은 놓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즌 아웃 어떡하냐 시즌 아웃 이렇게 생각하지만 3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정도까지 큰 햄스트링 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햄스트링 한번 또 다치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 같은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본인은 좀 더 이제 시즌 끝나고 코파 아메리카 경기 대회까지 뭐 잘 준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짠하더라고요. 어린 선수라 뭐 완전 그렇게 어리진 않지만 그래도 보면은 약간 찐따미가 있어가지고 좀 챙겨주고 싶은 스타일인데 울더라고 막 그때. 아파서 우는 것보다 뭔가 자기가 세워놓은 그 인생의 플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국대에서도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 자신의 몸 상태가 좋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텐데 뭐 그게 뭐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슬펐겠죠. 네. 아무튼 좀 뭐 건강하게 확실하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빠르게 돌아오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베일도 맨날 좀 다 낫지 않았는데 레알에서 맨날 자꾸 쓰고 하다 보니까 마탱이 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물론 그것만 뭐 다 레알한테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지. 좀 확실하게 다 낫고 와서 이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저 표정 뭐야? 따용삼아 신따용이 광저우 프리 지휘봉을 잡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현재는 공식 발표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축구계 소식통은 신따용 감독이 광저우 프리 사령탑에 오를 것이라고 전해주었고 이미 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식 발표는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16개 팀 중에 11위에 머무르고 있는 광저우 프리는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을 해임했고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신따용 감독에게 팀을 맡길 예정이라고 하며 신따용 감독은 2012년 성남이라 시절 이후 7년 만에 클럽팀 사령탑에 오르는 것이라고 해요. 네. 광저우 프리는 그래도 이제 재정이 한데 뭐 그전 팀도 이제 뭐 재정이 안 좋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광저우 프리는 또 재정이 좋은 팀이고 광저우 프리는 아시겠지만 옛날 에릭손 감독도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 맡았던 에릭손도 감독을 했던 팀이고 이 스토이코비치 감독도 있었고 네. 외국인 감독도 많이 쓰는 팀이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는 잘 정리돼 있을 거예요. 아 그쵸. 자하비가 저번 시즌인가 한번 그 골 포텐이 터져가지고 막 넣었는데 그때. 근데도 못 나오더라고. 템스를. 걔가 그렇게 캐리를 해주는데도 못 나와. 스페인 슈퍼컵이 회당 390억을 받고 사우디에서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 이어서 스페인 슈퍼컵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며 회당 390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이강인도 뭐 컵을 우승한다면 사우디 경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에 따르면 스페인 라리가 우승팀과 코파델레이 컵 대회 우승팀의 대회죠. 이 스페인 슈퍼컵 이 경기를 사우디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고 스페인 축구협회는 사우디 정부 측과 6년 연속 개최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6년 연속에 거의 뭐 400억이니까 2,400억이죠. 그 중에 뭐 팀한테 돌아가는 금액, 그 다음에 뭐 협회가 가져가는 금액, 뭐 이런 것들이 또 나누면은 뭐 이것저것 뭐 빠지는 게 있겠죠. 사우디가 이 대회를 개최가 확정이 되면 스페르코파 일정이 이탈리아 대회와 마찬가지로 1월로 조정될 전망이며 원래는 뭐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슈퍼컵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 그러니까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약간 에피타이저로 한번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커뮤니티 실드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니까 결국엔 그 대회 이름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중동에서 개최를 하려면 이제 그 여름에 하기에는 너무 덥고 선선한 그 선선한 겨울에 네, 하는 게 좋기 때문에 1월달 뭐 그때쯤 뭐 한 2월달 1월달 하겠죠 아무튼 1월달 쉬는 타임에 라리가는 또 쉬는 타임이 있으니까
1월 달에 개최를 선택해야만 하며, 또한 스페인 내에서 개최될 때는 홈앤 어웨이 방식으로 개최가 되었었지만 이제 중립지역에서 개최를 할 때는 단판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벌써 뭐 슈퍼컵을 한 번도 해외에서 개최를 안 해본 게 아니죠. 올 시즌 전에 이 모로코에서 이제 한번 경기를 치러봤기 때문에 2018년 대회 경우 모로코에서 단판으로 열렸었고, 그 당시 바르셀로나가 세비야를 꺾고 우승을 했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뉴스 아닌데? 아, 사진이 또 하나 빠졌나 보네. 잠깐만요. 아니다.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먼저 할게요. 풋볼 이탈리아 소식에 따르면 나폴리는 이번 여름 인시네를 판매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파 왜 나왔지? 미안해요. 코파 아니에요. 나폴리가 이번 여름 로렌초 인시네를 판매할 것이며, 그에게 눈독을 들이는 이들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꼬리엘레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지난주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팬들이 또다시 인시네를 공격함에 따라 그와 나폴리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결국 나폴리는 2대1로 패배한 지난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 벤치를 지킨 주장 인시네를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선수를 또 노리는 팀으로서 리버풀과 첼시, 파리 생제르맹,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런 팀들이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리베리와 로벤의 대체자가 필요한 미넨, 그리고 인터밀란 역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밀란은 이번 여름에 이카르디를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의 대체자로 인시네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시네가 지금 나폴리에서 약간 동기부여가 떨어졌고, 뭐 안첼로티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것저것 그 좀 그래도 이제 사리와는 또 다른 전술 전략을 쓰잖아요. 그 전술 전략에서 뭐 인시네가 못한다, 안첼로티 너무 뭐 강압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튼간에 팀에 좀 팀에 좀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사리 때보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체가. 본인도 약간 좀 정신이 떨어진 것 같고. 보시면 지금도 이 채팅창에 있지만 인시니하고 이 꼬마하고 키가 별로 차이 안 난대 가지고, 이 다음부터, 이건 지금 국대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클럽이나 이런 데서는 인시니보다 훨씬 작은 친구를 항상 붙여줘요. 자기랑 얘랑 비슷한 안 붙여주고, 훨씬 작은 아이 있잖아요. 거의 한 이제 진짜 쬐깐 애들만 붙여주더라고. 국대여서인지 모르겠지만, 네. 야, 내가 보기에는 이거 관리하신 분이 얘랑 그 약간 잘못 순서를 매기신 것 같아. 옆에 누가 봐도 보름치죠? 네. 그치. 우리는 축구 잘하면 됐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이 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 인신의 입장에서는. 나랑 눈높이가 비슷한 애를 맞춰줘 하면서 이제. 인신애도 귀여워. 잘 뛰고. 인신애도 뭐 괜찮아요. 좋은 선수죠. 이 정도.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렇게 캉테나 이런 키 작은 애들 말고도 자기 스타일이 좀 외모적으로 탁 튀거나, 아니면 이제 경기 스타일이 딱 튀거나, 예를 들어서 뭐 스털링의 뛰는 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선수들이 좀 재밌지 않나. 팀의 스타일 잡기에도 약간. 좋아요? 네. 메시는 인신에 비하면 훨씬 크지. 무슨 메시처럼 씹어 먹으면 키 작아도 메시 키 괜찮습니다. 메시는 안 보셨나? 인신에는 메시에 비하면 엄청 작아요. 또 답답한 소리 하시네 또. 나 큰일 났네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자, 다음 소식은 일본의 객기 사건은 쿠니모토가 아시아 챔피언을 쓰러뜨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 4차전 가시마 엔틀러스와 경남 FC의 경기, 가시마 엔틀러스의 홈이었는데,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전의 우승팀이 이 가시마예요. 이 가시마는 마치다와 이누카이의 출장 정지로 세키가와 그리고 미사오를 대신 기용했습니다. 세키가와는 프로 첫 경기를 치른 선수였는데 전반 3분 경남은 좋은 찬스를 맞이했으며, 하지만 그 좋은 찬스가 아쉽게 무산이 되었고, 전반에 사력을 다한 경남의 가시마는 좀처럼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이 서로가 밀고 당기며 아주 시간을 잘 보냈죠. 전반전이 잘 끝났고 후반에도 팽팽한 싸움이 지속이 되었는데, 후반 18분 오른쪽 사이드에서 조던머치의 크로스를 쿠니모토가 발리슛으로 연결시키며 선제골을 득점시켰습니다. 가시마는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 공격수들을 계속 투입했으나 결국 그대로 경기가 종료가 되었고, 이날 쿠니모토는 경기가 종료가 된 후에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자신의 바뀐 모습을 이제 보러 와준 일본 팬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자신이 이제 한국에서 어떤 축구를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 경기 보면은 쿠니모토가 뭐 완벽한 몸 상태나 뭐 좋았던 경기로, 엄청 좋았던 경기로 그런 거 아니었지만 결국 골을 넣었고 그게 결승골이 되었고, 그래도 자신의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인터뷰는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쿠니모토가 이 도쿄 올림픽 세대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는 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날 돌림픽한다. 그 도쿄 올림픽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도쿄 올림픽 그 감독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쿠니모토를 또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쿠니모토만 보러 온 건 아니겠지만 여튼간에 쿠니모토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보러 왔대요. 보러 왔고 또 쿠니모토도 많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그 쿠니모토는 지속적으로 나는 올림픽 진짜 단 한 번이라도 나가보고 싶다, 그 멤버에 한 번이라도 차출이 돼보고 싶다라고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또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완편 또 쿠니모토의 과거를 살펴보면 일본에서 많은 사고를 치고 이제 그걸로 유명해졌어요. 오히려 선수의 그 뭐랄까 실력보다는 쿠니모토 사고 치네, 그 어렸을 때 담배 피네, 술 먹으네, 뭐 이렇게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쿠니모토가. 그리고 쿠니모토 얘기할 때 제가 어제 그 경남 얘기할 때 쿠니모토가 우라와에서 뛴 적이 없다 했는데, 저는 제가 아마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과합니다. 쿠니모토가 그 우라에 뛴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네, 그 부분은 그때 말하신 분이 지금 우리 방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들으시면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죄송해요. 쿠니모토 우라와에서 이제 시작을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라와에서도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었고, 현재 이제 쿠니모토가 자신의 에이전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사 홈페이지에 이름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 에이전트가 말하길 쿠니모토는 인간이 덜 됐다. 인간이 되면 그때 우리 에이전트사의 명단에 올려주겠다. 지금은 쿠니모토에 대한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명단, 쿠니모토의 이름을 올려줄 마음이 없다. 그 에이전트의 대표가 혼다 케이스케 형이에요. 친형. 혼다 히로유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쿠니모토의 대리인이죠. 대리인. 네. 그 지난해 일본 도쿄 사무실에 간 적이 있어가지고 이 기자가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냐? 그래서 혹시 지금은 쿠니모토가 올라가 있냐? 그러니까 쿠니모토가 없다. 아직도 올라가지 않고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말할 때 그 올라간 게 아니라 올려줄 마음이 없다라고 강경하게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올해 쿠니모토가 이 경남 FC 팀에서도 매우 헌신적인 모습, 특히나 불평 없는 모습으로 그 선수들 사이에서도 되게 미들맨이 됐고, 쿠니모토가 사실 이 경남 팬들한테는 엄청난 스타예요. 왜 스타냐? 혼자 그 경기장에 남아가지고 그 몇 명의 팬들을 위해서 다 그거를 사인을 해주고 갔대요. 그날 그 실제로 경기를 보러 가신 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쿠니모토가 많이 바뀌었다고. 쿠니모토 지금 보니까 남은 사람들 다 사인해준다고 해가지고 혼자 남아가지고 지금 다 해주고 있다고, 계속. 경기 끝나고 30분 지나도. 그 정도로 이제 쿠니모토가
마인드가 바뀐 거지. 내가 이제 결혼도 했고, 쿠니모토가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이걸 직업으로라도 생각하지만, 자기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 혼자 남아서 사인을 해줄 정도로, 근면 성실함을 몸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지. 누가 뭐, 티를 안 내도, 아, 쿠니모토 되게 열심히 해. 쿠니모토 되게 좋은 선수야.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에이전트사에서 명단에 올려줬대요. 뭐 듣고 보고 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들도. 네. 그래서 쿠니모토가 되게 이제 열심히 한다 하더라고요. 우는데 진짜 막 너무 슬퍼서 우는 거 있죠.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그런 약간 눈물. 찡하더라고요, 진짜. 네. 쿠니모토 사인 받았어요? 특히나 제가 그 쿠니모토 얘기 들으면서 최근에 쿠니모토처럼 그런 선수 그렇게 자기가 남아서 사인해준 선수가 있는데 누구냐면 홍종훈 선수입니다. 비 오는 날인데 홍종훈 선수가 비 맞으면서도 이 보면 아이싱도 또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 쉬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이 자기 기다려주는 팬들한테 직접 이렇게 가가지고 사인을 다 이렇게 해주고 왔다 하더라고. 여기에 내가 듣기로는 일본이라 했었는데 한국인가 보네. K9인 거 보니까 한국인가 봐, 한국. 네. 여튼간에 자기는 비 맞으면서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인해주는 거 보면서 참 멋있다. 홍정훈. 홍정호 말고 대구. 홍정훈. 네. 자랑거리죠. 우리 팀 선수가 아닌데도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물론 이렇게 해주는 선수도 있고 아니면 바빠가지고 뭐 가는 선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K리그가 어느 리그나 어느 팀보다 참 이런 팬 서비스도 되게 좋은 리그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우리 방에 왔을 때 K리그라고 하면은 퇴장을 안 시킵니다. 근데 닉네임을 보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남들과 똑같은 잘못했을 때 블랙 걸죠. 저만의 소심한 반항이에요. 네. 제가 생각보다 K리그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아요. 그래서 내가 수원 건드리면 열받아하는 거예요. 정말 뭔지 알겠죠? 네. 제가 뭐 리버풀 건드렸다고 막 내보내지 않아요. 막 리버풀 건드렸다고 막 뭐 리중딱을 외치던 리준딱을 외치던 그거 가지고는 강탈이 안 시키는데 K리그를 건드리면 아무래도 K리그 오래 봐가지고 건드리면은 좀 저는 진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수원을 안 건드려도 다른 이제 곳들을 이제 건드리면 조금 좀 화를 내죠. 네. 내는 편이죠, 좀. 대구는 사람들이 건드릴 게 없어요. 대구는요, 지금 K리그의 리딩 클럽이에요. 실력과 팬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문화, 그런 것들을 바꾼 팀인데, 대구는 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대구를 보러 와서, 아니, 맨날 막 보러 와서 하는 얘기가, 대구 경기 제일 재밌다. 이런 얘기인데, 네. 대구를 누가 욕합니까? 걔가 정신병자지, 욕하면. 네. 대구는 욕할 게 없으니까, 뭐, 퇴행시킬 게 없는 거고. 수원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수원은 욕 먹을 거리도 많고, 네. 욕 먹을 거리를 욕하는 거야 뭐 상관없지만, 그 외적인 걸로 이제 뭐라면은 그거 가지고 뭐라는 거죠. 대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옛날부터, K리그 방송할 때부터, 관중을 리딩할 수 있는 클럽이 필요하다. 그게 꼭 경기장이 막 3만 명씩 오는 팀 말고 작은 이제 경기장이어도 꾸준하게 계속 찾아오면서 이 팀의 뭐랄까 좀 응원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야, 니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어. 오히려 기업 구단을 위협해가지고 이제 대구에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린 기업 구단인데 더 이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약간 뭐랄까 라이벌 의식. 관중에 대한 라이벌 의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옛날에 슈퍼 매치를 했던 이제 수원하고 서울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대구가 이제 그런 리딩 클럽이 됐으니까. 네.
대단하죠. 인천도 그래요. 원래는 사실 저는 대구보다는 인천이 그런 쪽으로 성적을 좀 못 내도 관중적인 부분에서 되게 큰 요소를 가져가지 않을까 했는데, 인천이 지금 티는 안 나고 있지만, 성적이 안 좋아서 티는 안 나고 있지만, 인천이 지금 평균 관중이 저번 시즌에는 평균 관중이 뭐 3, 4천 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올 시즌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10,000명대예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다고 보니까 대구, 인천도 얼마나 이제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만 이제 인천은 성적이 동반이 돼야지 그게 꾸준히 이어지는 거지. 그게 꾸준히 이어지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온다면 이어지지 못하죠. 네. 자, 다음 소식은 로이키는 맨더비를 보고 난 후에 한 놈에게 직접적으로 독서를 날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중계사 스카이스포츠 해설자로 나선 로이키는 선수 시절처럼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포그바에게 화살을 날렸습니다. 맨유는 맨시티전에 앞서 에버튼에게 0대4로 대패하면서 망신을 톡톡히 당했으며, 로이키는 말하길 포그바는 에버튼전 직후에 꽤 화가 난다, 너무 화가 난다 라고 말을 했었지만 실제로는 아니며, 그들은 경기 후에 라커룸에서 헤어젤을 뿌리면서 놀았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로이키는 이어서 포그바와 그의 무리들은 무리뉴 감독을 쫓아낸 방법을 솔샤르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이킨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은 거죠. 진짜 꼴보기 싫은 거지. 뭐라든 아마 뭐라든 꼴보기 싫은 거죠. 뭐. 에휴. 포그바 맨시티전에 탈압박에서 나오고 패스 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이 선수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는 사실 지금 우리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어요. 포그바는 공을 때리는 이 수준, 그러니까 공을 때리는 수준이라는 거는 그냥 평범한 패스도 포그바가 주면은 달라요. 공의 질이라고 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미드필더들은 그 받는 선수가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맞춰주는 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냥 선수에게만 줘서 네가 해결해라가 아니라 이 공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라는 이제 그런 패스를 줘요. 이 선수도 그럴 수 있는 선수예요. 좋은 선수지. 그러니까 1,000억이 넘어가지. 하지만 포그바는 그냥 그 말이 딱 맞아요. 포그바이러스. 이 선수 한 명 지키자고 다른 선수가 다 물들고 그 마트에 가는 거를 계속 지켜보면 팀이 썩어요. 설령 상처가 나고 아프더라도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제가 포그바를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 말하는 것도 알아요. 내가 좀 나는 포그바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거. 근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포그바 좋은 선수 아니냐,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말한 것도 알아요. 아는데 이 선수를 지키면 저는 맨유가 더 많은 걸 잃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들리는 얘기가 다 안 좋아. 어떻게 이게 다 안 좋을 수가 있냐. 어떻게 들리는 얘기가 진짜. 항상 얘기하죠. 좋은 선수는 맞죠. 하지만 이 선수가 훌륭한 선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맨유는 메가클럽. 내가 항상 맨유 놀리지만 누가 뭐래도 맨유 메가클럽이야. 그런 클럽이니까 돈을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런 클럽이 아니면 돈을 그렇게 벌 수가 없어. 팬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근데 맨유에는 훌륭한 선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데리고 있어야지 그냥 좋은 선수로만 평가될 수 있는 선수. 근데 사실 그럴 만한 선수도 없어 거의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이 선수는 좋은 선수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냅두면 못하는데 너 이거 하지 마, 너 저거 하지 마, 너 이거만 해 라고 했을 때는 포그바는 어쩌면 더 빛이 날 수도 있어요. 더 본인이 경기를 하는데 쉽게 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너 내려와 수비해. 너 이거 커버해줘야지. 너 이거 해줘야지. 올라가서 네가 이거 끌어줘야지. 너 주장이야. 이렇게 이것저것 다 시키고 얘한테 뭐 그러면은 얘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정도의 급은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키패스, 그 다음에 좀 공격적으로 슈팅도 좀 때리고 요 정도의 울타리 안에서 이 선수를 같이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맨유에서는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 얘 역할을 줄여주고 얘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많이 하게 해주면서 감독은 얘를 억누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 네임빌력 있는 사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울버햄튼과 아스날의 이 평점이에요. 이날 득점은 네베스가 28분에 이 프리킥 골로, 도어티 37분, 디에고 조타가 47분, 그리고 아스날은 소크라티스가 80분에 골을 넣었어요. 울버햄튼 선수들은 대다수가 뭐 7점, 8점 맞았기 때문에 뭐 따로 언급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디에고 조타가 9점, 이날 맨 오브 더 매치는 디에고 조타가 받았습니다. 아스날이 레노가 4점, 나일스 4점, 소크라티스 5점, 코셸니 5점, 몬레알 4점, 토레이라 4점, 자카 5점, 이워비 5점, 라카제트 5점, 외질 4점, 미키타리안 4점. 4점 3명이네, 최하 점수가. 나일스, 외질, 미키타리안. 네. 참. 첼시가 1점 비긴 게. 그래, 내가 말했잖아, 그날 첼시 이거 비긴 거 진짜 이게 아주 클 수 있다니까. 진짜 나중에 봐라, 이제. 첼시 그 1점이 엄청 크게 다가오지. 그때 가서 또 생성내야지. 버질 반다이크가 PF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맨시티의 라임 스털링을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가 된 버질 반다이크이며, 이 리버풀의 수비의 핵심은 이번 시즌 보여주었던 대단한 퍼포먼스에 대한 공로로 동료와 전문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공식 발표는 목요일날 할 것으로 보이고, 시상식은 4월 28일 일요일 런던의 그로스베너 하우스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리버풀 출신 중에 이 상을 받았던 사람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82-83 시즌 케니 달글리시, 1983-84 시즌 이안 러시, 2005-2006 스티븐 제라드, 2013-14 루이스 수아레즈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버질 반다이크가 되게 오랜만에 받는 거죠. 간극이 좀 컸네. 이안 러시가 83-84에 받고 0506 시즌까지 없었으니까. 무리뉴가 말하길 나를 감독으로 선임한다라는 의미는 트로피를 가져오고 싶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무리뉴는 이탈리아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나는 미래를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아직까지 런던에서 거주 중이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난 다음 감독 커리어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클럽팀을 맡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트로피는 성공의 보증수표와 같다고 생각을 하며 나를 선임하는 팀은 항상 트로피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내가 마치 20년 전에 간신히 트로피를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겠지만 나는 불과 1년 6개월 전에 유로파 리그 타이틀을 가져온 사람이며, 내가 선수들에게 있어서 요구하는 3가지 덕목이 있다면 그건 바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이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패배 후에 무기력함에 쩔어서 감독인 나보다 더 동기부여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세상에서 제일 혐오한다 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내가 칭찬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 오직 한 명, 그 선수는 음바페일 뿐이다. 그는 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다 라고 말하며 음바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보면서도 솔직히 무리뉴가 이 새끼 대단하네 라고 생각한 이유는, 사실 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선수는 뭐 메날두라고 생각해요. 메날두도 이 언급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자기는 이제 메날두가 나이를 먹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못 데려온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 어딜 가던
뭐 파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아니면 다른 팀을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뉴가 감독하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 나는 아무리 무리뉴가 최근에 성적이 안 좋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팀을 가는 데마다 우승시켰던 것은 맞으니까 그만큼 좋은 팀을 간 것도 맞는데 그래도 그만큼 자기가 한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네. 왜냐면 맨유에서 못했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시켜가지고 챔스 간 것도 맞으니까 맨유에서도 이 우승 트로피가 있는 거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선수는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무리뉴가 날 좋다고 하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나중에 무리뉴가 되게 뭐 다시금 첼시의 3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진짜 다시 레알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그런 기회를 얻었을 때 음바페를 데려올 수 있는 약간 밑밥 같은 느낌을 내가 이 인터뷰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선수는 자기를 좋아하는 감독 밑에 뛰고 싶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좀 밑밥 같은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계속 음바페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번에 뭐라 했냐면 메날두 잘하지, 메날두 쩔지. 근데 걔네들 나이 먹었잖아. 결국에 지금 다음 세대에서 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려줄 거는 음바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뭐 뽑는다면 음바페를 뽑겠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바페 얘기를 지금 감독이 아니니까 아마 더 많이 하는 거겠죠. 음바페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지금. 뭐 파리를 가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자신이 다른 팀 감독 됐을 때 음바페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밑밥일 수도 있고 뭐 좀 약간 미래를 보는 사람이긴 하니까 이 양반이 그 정도 머리는 되지.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 뭐 음바페가 무리뉴한테 그러니까 뭐 음바페가 무리뉴한테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사람 일은 모르더라고요 진짜. 나는 무리뉴가 첼시에 다시 간 것도 되게 신기했고 무리뉴가 맨유의 감독이 된 것도 신기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절대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 첼시에서 나갈 때 진짜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아다리가 맞고 상황이 맞는다면 무리뉴는 또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다 생각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나는 무리뉴가 미넨을 절대 안 갈 거라 생각하지만 또다시 코바치 감독으로 갔고 코바치 감독으로 팀의 리빌딩을 다 시켰는데 개판인 거야 만약 팀이. 그러면 무리뉴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인생은 몰라 아무도. 뭔가 그 타이밍이 맞으면 정말 뭐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 같아. 난 지단도 레알로 다시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절대로 지단이 갈까 다시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난 유벤투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다시 가더라고. 요즘은 다시 가는 게 유행인가 봐요. 세오도 그 유행을 탔어. 이거 진짜 세오가 사람들한테 약간 좀 웃긴 이미지이긴 하지만 유행은 다 따라해 진짜. 그 쓰리백도 따라하고 대단해 진짜. 그 진짜 유명한 감독들이 하는 건데 그거 진짜 그죠? 막 무리뉴나 지단이나 이런 양반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응? 뭐 딜이어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단은 근데 돈 다 주는 거 딜하 그거지. 그러니까 지단이 원하는 선수 사주겠다. 너한테 정보 주겠다.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레알은 진짜 양아치예요. 페레즈가 양아치라는 거지. 왜냐면 레알은 우승하고도 감독을 자르는 구단이라 말 바꾸는 거? 그 일도 아니죠, 솔직히. 이제는 그 정도의 약간 뭐랄까 좀 믿지 않는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뭐 데려올 때는 좋은 말 해주지. 선수 영입할 때도 나 너 쓸게. 나 너 쓸게. 너 우리 팀 오면 너 쓸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많이 못된 선수도 많고. 네. 그러니까 뭐 말은 믿을 게 이 문서로 남기지 않는 한 문서로 남기지 않는 한 믿을 건 없더라고 진짜. 네. 얘네들도 그러니까 구단의 운영은 스포츠만으로 이제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스포츠는 정치, 특히나 인기 있는 스포츠는 정치랑 뗄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온갖 거짓말과 선동과 날조는 다 있더라고요. 봐봐요. 선수들도 정치질을 하는 이 시대인데 그 운영진,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말을 많이 바꾸겠어요, 진짜. 잘 안 믿어요, 저도.
저는 그 리버풀도 똑같다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팀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똑같고 어디나 다 똑같다 생각해요. 잘하겠죠. 아니 근데 그 레알이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난 지단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페레즈를 안 믿어요. 페레즈를. 그 양반 자체가 그 스페인에서 되게 엄청난 사업으로 자신의 이제 명성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도 믿는 거 아니에요. 결국 시즌 57점을 채운 맨유 2019년 1978-79 시즌 이후에 최다 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맨유가 맨시티전을 통해서 또다시 흑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맨유는 오늘 새벽에 맨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그러니까 31라운드라는 게 아니라 31라운드에 열렸어야 했던 이 경기가 수년되었던 경기로 이제 오늘 치른 건데, 승점 추가에 실패한 맨유는 5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더더욱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패배는 또 다른 굴욕적인 역사를 낳았습니다. 이미 에버튼전에서 4실점한 맨유는 EPL 출범 최다 실점 기록을 넘어섰고, 그리고 ESPN에 따르면 이번 경기에서 2실점을 한 맨유는 시즌 50실점을 기록했고, 이는 40년 동안 최다 실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전 최다 실점 기록은 42경기를 소화하던 풋볼리그 시절 1978-79 시즌, 그 시즌에 63실점을 기록했고, 그 당시 맨유는 9위로 시즌을 마쳤다고 합니다. 맨유하고 맨시티 평점을 말씀해드리면, 맨시티는 에드리슨 골키퍼가 8점, 워커 6점, 콤파니 5점. 콤파니가 5점. 좀 더 파고 들었어야 하는데. 라포르테 7점, 진첸코 7점, 긴두안 6점, 페르난지뉴 7점, 다실바 8점, 베실바 8점, 스털링 7점, 아구에로 7점. 맨유는 데야 4점, 영 6점, 다르미안 5점, 스몰링 6점, 린드로프 6점, 쇼 5점, 페레라 5점, 프레드 4점, 포그바 6점, 링가드 4점, 레시포드 5점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솔직히 제가 어제 말할까 말까 했는데, 저는 데야가 동기부여를 잃은 건지 이게 데야 지금 몸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 골 다 그게 데야가 먹힐 만한 실점이었을까? 그러니까 데야는 좀 진짜 와 이건 무조건 골이다라는 걸 막아줬던 선수인데, 어제 같은 경기는 이거를 데야가 왜 그랬지? 그냥 데야면은 적어도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약간 막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데야라면.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워낙에 들어갈 걸 끄집어내는 애였는데, 데야가. 그러니까 뭐 태업이라는 말보다는 뭐 동기부여 내지, 아니면은 뭐 동기부여 가장 큰 거겠죠. 뭐 챔스도 떨어졌고, 리그도 이제 지금 챔스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런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데야 보면서 얘는 미쳤다. 얘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약간 뭐랄까 만화 같은 그런 세이브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데야는 정말 이걸 어떻게 막으라는 걸 우리가, 이게 사람이 몸이 있게 될 수가 있지, 반사신경이 이게 될 수가 있나?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고 약간 되게 저런 거는 수학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 내가 해보는 게 아니라 그 수학을 보면은 지금의 뭐 이 기준점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몇 분에 몇 초가 흐르고 이 공은 지금 뭐 몇 킬로에다가 이런 거 막 계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친 수학자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사람이 몸으로 이걸 할 수 있나? 이 한 개의 반응이 이게 가능한 건가? 반사신경이. 이런 거를 궁금했던 사람인데, 어제는 그래, 베실바가 잘 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데야가 이걸 먹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내가 거기다가 막 그 안 좋은 상황인데, 먹혔는데 안 좋은 상황에 그걸 말하면 뭔가 놀리는 것처럼 들으실까봐 그냥 말을 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어제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맨시티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가장 많은 리그 승리를 가져갔고, 솔샤르는 최근 9경기에서 7승, 그러니까 7승 2승 7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2승 7패. 9경기인데. 펩은 맨유를 상대로 어웨이 경기에서 3연승을 한 첫 번째 감독이 되었고, 네. 맨유는 1971년 8월 이후부터 처음으로 모든 대회 통틀어 12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사네가 10골 10도움, 스털링이 17골 10도움. 올 시즌 리그 10골 10도움을 기록한 거는 이 두 명과 아자르가 유일합니다. 손흥민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손흥민이 도움이 좀 모자랄 텐데. 2개 도움 모자라나? 내가 알기로 손 8도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만 망계시나? 골은 훨씬 넘었고 한참 전에 8도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네. 10골 10도움이 손흥민도 들어가면 좋을 텐데. 아무튼 맨시티가 승리함으로써 다시 리그 선두가 또 바뀌었고, 올 시즌에서만 총 28번의 리그 선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2001, 2002 시즌 리그 타이틀, 그러니까 28번의 순위가 바뀐 건 똑같대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또 리버풀이 이겨버리고, 그러니까 리버풀이 금요일에 스토일 넘어가는 시간에 그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기면 이제 타이가 바뀌는 거죠. 올 시즌으로. 네. 12골 6개 도움이에요? 잘못 알고 있었네. 4개 도움 좀 힘들겠지, 남은 저기 동안은. 그래도 잘했다? 대단하다, 손흥민. 그러니까 맨유가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4시간 40분째 무득점인 거예요. 4시간 40분째. 한 경기가 90분인데. 오픈 플레이에서는 무득점이 지금 8시간이 넘어가요. 이거는 9시간이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맨유가 지금 골도 안 터지고 뭐 진짜 막 골은 안 터지고 골만 먹는 거지. 계속 그냥. 문제가 크죠. 네. 이 다음에는 이제 이강인 특별 뉴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뉴스로는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고,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팟빵에서 검색하셔서 검색어 조던을 입력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음성 파일을 따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다운받으시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슈퍼코님 감사합니다. 다운받은 파일로만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에서도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감사합니다. 축구뉴스 분들 고맙습니다.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